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지름길로 가려다 혹은 빠르게 시간을 단축하려다 일이 어그러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서두르다가 아주 호되게 일이 어그러진 적이 있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것 같기는 하네요. 나 좋아하는 놈 만나야 인생 편하게 산다는 말 대체 누가 했답니까? 인생 편하기는커녕 제발 평범하기라도 바랐는데 나 좋다는 놈 만났다가 자식 한 명을 키우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염치라고는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 아주 그냥 제가 호되게 당했답니다. 장기 연애에 실패했던 저는 급한 마음에 저 좋다는 남자를 잡아서 결혼을 했어요. 물도 급하게 마시면 얹힌다고 허기질 때는 물도 꼭꼭 씹어 삼켜 먹던 저였는데 제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유, 지금이야 늦게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34살이면 급하게 서둘러야 할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진짜 미친 듯이 맞선을 봤던 것 같아요. 요즘도 다들 그런지는 모르겠다만, 아니, 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조건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선자리에 현타가 오더군요. 전자리에서 만나봤던 사람 중에 진짜 이런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나저나 나이가 적은 편이 절대 아니신데 보기보다 어려 보이셔서 의외였어요. 자기 관리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점이 좋게 보이는데 결혼하시고도 살이 안 찌실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아이 낳고 나서 조리원까지 빵빵하게 지원해 드릴 거예요. 다만 지원해 드린 만큼 몸이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자가 자기 관리 못하는 건 좀 질색이라서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설렘은 있어야 하잖아요. 저 지금 혹시 농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할 거였으면 제가 선자리에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 굉장히 진지하게 제 결혼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뿐이게요. 저 사람은 저 말 외에도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자기 연봉과 비슷하게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은 저 말이었어요. 여자가 몸이 퍼지면 매력이 없어요. 라는 말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헛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이 탈모인이랑 무슨 대화를 하는 건가 하면서 현타가 아주 세게 왔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좋게 넘기고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결혼이 하고 싶으신 거세요? 아니면 애 낳아주고 그쪽 눈요깃거리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저야말로 여쭙고 싶네요. 지금 결혼하려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연애랑 결혼은 다른 거죠. 어찌되었든 서로 합의를 보고 결혼을 해야 이혼 절차 밟는 일 없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미리 방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방지요? 방지, 그래요. 방지 참 좋네요. 와, 아무리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고 사람들이 저 당시 저를 보고 노처녀 될 거냐고 소리를 해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인간들이랑은 도저히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능력 좋고 집안 멀쩡하면 뭐 하냐고요. 정작 당사자인 인간들이 최악인데요. 결국은 어떻게든 결혼해보겠다고 선자리를 보던 걸 중단하고 저는 그때 인생 일대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웬 연하남이 나타났네요. 타이밍 한번 희한하다니까요. 그거 봐요. 내 말이 맞지? 내가 누나 그거 맞선 보러 나가는 거 100% 깽판 치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멀리서 찾아요? 나랑 만나보자고 내가 몇 번을 말해요. 나 카리스마 장난 아닌 사람이에요. 내 동생한테 한번 물어볼래요? 그 자식 내 말 한마디면 꼼짝 말아요. 한창 저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던 그 연하남. 그 연하남은 언제나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자기 카리스마 있다, 동생이 꼼짝 못한다며 어필을 하는데 그때 그 말이 그렇게 오래 기억될 줄은 몰랐죠. 연하남은 능력은 저보다 딸렸지만 사람이 참 괜찮았었어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긴 했어도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었거든요. 그 연하남은 평범한 집안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성격은 괜찮아 보였어요.
더군다나 이전에 제가 선보면서 마주한 그 거지 같은 놈들이랑 비교를 한다면 인성적으로 월등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제 주변에서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기 좋다고 해주는 사람 만나서 살아야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크게 한번 심쿵해버린 상황이었네요. 그렇게 결국 저는 저를 좋아 미치겠다고 하는 그 연하남과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34살인 우처녀라는 소리를 듣던 와중에 제가 연하남을 만나 결혼을 했으니 뭐 대놓고 티는 안 냈지만 은근히 시댁에서는 저한테 바라는 걸 내비쳤답니다. 아유, 이게 내 생각은 아닌데 말이야. 워낙에 남들이 말을 많이 해서 말이지. 생판 모르는 남들이면 몰라도 또 친척 식구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아유, 우리 혁수가 나이가 좀 어린 게 사실이고 여자 나이 20대 중반 넘어가도 애 갖기 힘들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래서 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라나?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연상녀와 결혼한 남편이 아깝다며 말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뭐 말이야 저희 쪽에서도 있었죠. 나이 어린 남편이 뭐 의지가 되겠냐는. 여기는 나이 많다고 난리, 저기는 나이 적다고 난리. 다들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결혼을 두고 그렇게나 말들이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이 없는 편도 아니니 못해줄 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말이에요. 뭐 내가 사랑하는 남자 부모님이고 그 사람 가족들인데 내 가족 아니겠는가. 시댁이 염치 없게 굴 거 알면서도 좋게 보고 잘 지내보려고 나도 마음 열고 다가가는데 정도껏 마음을 열었어야 했나 봅니다. 네 시동생이면 네 동생인 거고 같은 가족끼리 뭐 그렇게 자시고 할 게 있겠어? 네 시동생 지금 상황 안 좋은 거 네가 모르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방 하나 내줘라. 아유 엄마 저 자식 지가 능력 없는 거 본인이 알아서 깨닫고 살게 내버려 둬야지. 그걸 왜 우리가 거둬? 야 아유 너는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냐? 응? 엄마 세상 뜨고 나면 너희 둘밖에 안 남는 거야. 세아가 너는 내 말 이해한 거지? 너희가 사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뭐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주었냐 하면 말이죠. 저 정도였어요. 가난한 만화가인 시동생이 힘들다고 해서 방 하나를 시동생 쓰게 해줬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말하는 본세를 보면 해주기 싫었는데 시동생은 또 사람 괜찮았어요. 염치 없어서 자기 갯돈 내는 전날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매번 용돈 타가는 시어머니보다는 시동생이 훨씬 나았죠. 시어머니는 저보다 나이 어린 자기 아들을 저한테 장가 보내놓고서 뽕을 뽑으려는 듯 했어요. 시동생이 말이 그다지 없고 묵묵히 그림만 그리고 하는 사람인지라 방을 쉽게 내줬던 것 같아요. 시동생이 뭐 유별나다거나 하는 성격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형수, 정말 죄송해요. 원고료가 예상보다 늦어졌는데 금액도 계약했던 때랑 다르게 적게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나중에 도련님 만화 대박 나면 그때는 이자 쳐서 월세 더 많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죠, 뭐. 형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요. 괜히 또 잔소리 할 거예요. 시동생은 돈 있을 때는 월세 내고 안 낼 때는 정말 죄송하다면서 빨리 내겠다고 안절부절 못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렇게 난리를 쳤죠. 초반에는 남편이 저한테 자기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 건가 했는데 나중 가서는 뭐랄까요? 딱 이렇다 할 물증은 없지만 그냥 자기가 자기 동생 싫어서 막대하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어쨌든 저는 시동생이 월세가 밀려 죄송하다고 할 때마다 괜찮다고 돈 있을 때 달라고 했어요. 돈 없을 때 서러움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가족끼리인데 뭘 어때요? 저희한테 내는 월세보다도 아마 그 전에 시동생이 빌리고 한 곳들 돈 갚느라 근근히 들어오는 원고료를 그쪽으로 먼저 다 냈을 거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동생한테 뭐라 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어라. 여유 있으니까 우리가 시동생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달랬네요. 아무튼 남편은 좀 과하게 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아니라 무슨 철천지 원수 대하듯 말이죠. 더 나쁘게 말하자면 무슨 가족이 아니라 아랫사람 대하듯 말입니다.
남들은 자식 때문에 싸운다던데 저희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시동생 문제로 싸웠었어요. 남편이 시동생을 너무 막대해서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감싸고 돌면 안 된다니까. 저 자식은 오냐오냐 해주면 안 돼. 야, 너는 네 형수한테 형 망신 주려고 하는 거냐? 행동 똑바로 해 임마. 어쭈? 죄송하다 미안하다. 너는 그런 말이 안 나오냐? 아우 왜 이래 정말. 도련님이 우리한테 어제도 미안하다고 늦어질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당신이야말로 도련님한테 왜 그래? 도련님이 무슨 어린애야? 왜 그렇게 가르치듯이 해? 도련님 신경 쓰지 마요. 괜찮으니까 원고 작업하러 얼른 가세요. 야, 너 어딜 들어가? 네 형수가 들어가란다고 들어가? 야, 내가 네 형이야 임마. 하여간 저거 어릴 적부터 도끼가 없었다니까. 그거 그림 그린다고 뭐가 되겠냐? 나가서 기술이나 배워 임마. 저런 일이 빈번했답니다. 저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앞에서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동생을 막대하고 싶어서 막대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제가 시동생을 대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알았네요. 역시나 싹이 보인다고 하더니 결혼 기간 10년이 넘은 후 남편은 이제는 자기 동생만큼이나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저한테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고라는 게 맞았죠. 아, 뭘 그렇게 쳐다봐. 당신 아예 짐작을 못했어? 설마 아니? 헤이, 정말 그런 거야? 아휴, 그런 거면 그게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는 이유야. 당신은 당신한테만 집중하지 내가 당신한테는 안중에도 없거든. 무슨 개소리라는 거야 지금? 내가 나밖에 몰랐다고? 내가 나한테만 집중하고 나만 생각했으면 그랬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아. 아이고 이혼을 얘기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혼을 얘기해? 봐봐 지금도 남편을 아주 개떡으로 알지. 하여간 싹 수 없는 여편네. 그래요. 제가 느낀 게 맞았던 거였어요. 결혼 3년 차 접어들면서부터 서서히 삐걱거린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남편이 그때부터 저한테 숨겨온 자기 진짜 모습을 보여줬달까요? 껍데기를 벗고 탈피하는 나비는 멋지고 아름답기라도 하지. 껍데기를 벗고 진짜 모습을 드러낸 남편은 추접스럽기만 했습니다. 저한테 이혼을 선고할 때는 추접함의 끝을 보여줬어요. 아니 뭐가 그리 화가 났다고 재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며 저한테 이혼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라고 가만히 있어요? 네가 뭔데 이혼을 네 입으로 말하는 거냐? 말을 해도 내가 한 게 맞는 거라며 똑같이 따지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쌓인 게 많았네요. 제가 따지고 들자 남편은 별 개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야, 건물 관리도 내가 하지. 똑같이 일하는데 건물 관리 나한테 싹 다 맡겨놨으면서 이런 불공평한 생활이 어딨어. 건물 공동 소유로 바꿔줘. 나도 기업은 있다. 내가 미쳤니? 아이고, 내가 당신한테 괜히 건물 관리하라고 했겠어? 말은 똑바로 해. 누가 이 집에서 가장 노릇했는데 당신이 바깥일 하면서 건물 관리까지 한 거야? 그랬으면 내가 당신 없고서 광화문 광장을 돌아도 수천 번은 돌았을 거다. 봐봐 이거 보라고. 너 나한테는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속으로는 내가 일 안 한다고 무시하는 거 맞네. 야, 내가 네 친구야? 어디서 너고 어디서 이거야? 내가 속으로 무시했니? 나 밖으로도 너한테 계속 나가서 일하라고 했었어. 저요.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처음부터 쭉 실질적인 가장으로 살아왔었습니다. 34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의 장점이라 함은 제 재산을 충분히 축적해 놓았다는 거 그거였죠. 여기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좀 있었으니까요.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꽤나 안정적인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는 게 늦게 결혼한 것의 장점이었겠네요. 저는 재산이 있음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경매도 틈틈이 배워뒀었어요. 부동산이 절대 불변의 법칙으로 재산을 불려준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경매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건물을 사고 팔고 하며 저는 재산을 모았어요. 제 건물을 새 걸로 지을 만큼만 말입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직장인 월급보다는 배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진 건물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노력으로 모아온 내 재산, 내 건물인데 남편이 내놓으라니 그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단번에 싫다고 했습니다. 내 건물인데 내가 왜 바꿔주냐고 말이에요. 실질적인 가장? 말은 바로 해. 내가 애초부터 놀고 먹은 상태에서 너랑 결혼한 줄 알아? 아니잖아. 나도 돈 벌었다 이거야. 내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일을 못한 거지. 당신 월급, 최저시급이나 다름없는 그 월급. 그래, 아주 잘도 보탬이 되었다. 당신이 그렇게 직장 여기저기 옮기지만 않았어도 진작에 연봉 올랐어. 이거 힘들다고 팽, 저거 힘들다고 팽. 꾸준히라도 일을 했으면 말을 안 해? 그래 놓고 뭐? 가장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남편은 조금만 힘들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 또 들어가고 그 짓거리를 반복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다 내 입맛에 맞고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안 그래요? 이직을 해서도 얼마 안가 그만두고 또 일을 구하니 사실상 일을 했던 기간보다 쉴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먹다 보니 취직도 어려워져 가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놀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건물 소유권 가지고서 자기 앞으로도 해달라고 우겼던 게 처음 아니었어요.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저런 식으로 빈번하게 싸움이 있었고 제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남편 놈이 결국 화나서 이혼 소장 들이밀었던 거죠. 우리 결혼 기간 10년 넘었고 건물 관리 거의 내가 했어. 결혼한 지 10년 넘었으면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50% 가까이 받는데 심지어 건물 관리까지 한 내가 5대5 못 받을 것 같아? 변호사 다 알아보고 왔어. 어디서 뭐 대충 인터넷 끄적거리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니? 지식인 또 뒤적거렸어.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해봐. 당신 정말 양심 없다. 당신이 도대체 뭘 한 게 있다고. 마음대로 해봐 그럼. 저는 그 인간이 하는 말을 듣고 코웃음밖에 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있죠? 그 인간 수중에 무슨 돈이 있다고 변호사 통해서 알아봤겠냐고요. 보나마나 인터넷 뒤적거려가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쏙쏙 골라서 저한테 떠들어댔다는 걸 저는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냐? 너 어디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아주 그냥 불붙었죠. 저는 어디 변호사 고용하고 뭐하고 다 해봐라는 식으로 저도 똑같이 맞불을 붙였습니다. 제가 남편이 이혼 선언을 했을 때 왜 당황하지도 않고 이혼해볼 테면 해보자는 식으로 나갔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주 그냥 길고 긴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생충, 철면피, 무개념, 문외. 저게 다 시댁 식구들을 칭할 수 있는 말일걸요? 제가 말이 심할까요? 아니요, 전혀요. 시댁 식구들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저한테 신세를 지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어떻게든 자기 몫을 해내려고 했던 건 시동생 한 명뿐이었어요. 남편 놈이랑 제가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죠. 시댁 식구라고 해봤자 남편과 시어머니이긴 한데 두 모자가 얼마나 꼴불견의 재수탱이었는지 몰라요. 제 건물에서 자기들끼리 잔치판 벌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그것도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던 중에 말입니다. 아니지. 이거를 이렇게 해야 구조가 맞는 거지. 참 답답하다. 야, 너는 대학은 왜 나왔냐? 요즘 인건비가 얼만데? 이른 아침부터 건물이 시끄럽더라고요. 잠결에 들었던 터라 처음에는 누가 아침부터 저리 싸우나 했어요. 그런데 잠이 깨면서 알게 되었죠. 시끄러운 그곳은 정확히 말하면 건물에 있는 저희 집이 시끄러웠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건물은 꼭대기층만 주인 세대인 우리가 살았고 나머지는 상가로 세를 준 거였거든요. 분명 조용해야 할 집이 아침 일찍부터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동생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봐야 한다고 했으니 아닐 거고 범인은 우리 남편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자는 누구인가 생각이 들었죠. 아하, 이 목청 우렁찬 여자 목소리는 분명 시어머니구나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대체 둘이서 뭐 하는 건가 했어요.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시끄러운 소리에 방문을 열어보니 식탁에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조그마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여기를 어떻게 리모델링 한 해 만에 그런 말을 하고 있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죠, 엄마. 요즘 사람들은 어쨌든 신식을 원한다니까. 감성은 옛날 감성이돼. 안에 화장실 정도는 신식으로 해야 한다고. 야, 그러면 돈이 생돈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럴 거 뭐 있냐? 요즘 애들 뭐 옛날 느낌 좋아하다구만. 그냥 이대로 밀어붙여. 시작부터 플러스로 가야지. 아이, 뭐하러 리모델링을 하니?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아니, 엄마가 요즘 뭐 흐름을 알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아시냐고? 얼마나 둘이 집중해서 토론을 하고 있던 건지 제가 나온 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저는 주말 아침부터 대체 뭐 하는 거냐고 황당한 얼굴로 물으며 쳐다봤죠. 제 말을 듣고 남편이라는 놈은 건방진 태도로 웃어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호기로운 얼굴로 이혼하면 이 건물 절반은 내 소유니 판돈 절반으로 나도 꼬마 빌딩 하나 사려고 한다. 마침 좋은 가격에 나온 건물이 있길래 이걸 어떻게 꾸밀지 의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안 알아봤을까 봐. 나 다 알아봤어. 이거 왜 이래? 두고 봐. 내가 너한테 이 건물 절반 받아내서 내가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 테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 너 네 남편한테 누나 소리 하라고 했다며? 아이고, 야,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 많은 게 자랑이냐? 응? 어디서 말이야, 내 같은 남편한테. 야, 너 너거리지를 않나? 누나? 아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말이지. 누나니까 누나라고 부르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건데요? 어머님 아들이 개념 없는 거죠. 어머님 아들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누나인 저한테 야, 너 하는 거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이미 끝까지 와버린 거 저도 더 이상 뭐 대우해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미 서로 막말한 거면 말 다 한 거잖아요. 저랑 저렇게 언성을 높이고 나자 시어머니랑 남편 놈은 보란 듯이 더 제 건물 절반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할지 보란 듯이 더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절반 받으면 뭐 할지 미주알고주알 말이에요. 기가 막힌 저는 아직까지 이 건물 내 거니까 둘 다 썩 나가라고 판을 들어 엎어버렸어요. 아침부터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만 나가. 나가서 네 엄마랑 개소리를 하든 쇳소리를 하든 알아서 해. 내 집에서는 하지 말고 알았어? 뭐 하세요? 안 나가세요? 여기 제 집이에요. 내 허락받고 이 집 들어온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줘? 나가. 이미 이혼한 해 만에 말 나온 마당에 제가 시어머니 대접 남편 대접을 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다 꺼지라고 하면서 뒤엎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이혼한다고 이제 막 나가는 거냐며 제게 삿대질을 하고 가정교육을 막 운운하대요. 가정교육은 자기가 제일 못 시켜놓고서 말이에요. 신고? 그래, 어디 한번 신고해봐라, 신고. 너는 가정교육을 도대체가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말이야? 내가 너 아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남편보다 나이 많은 여자는 결국에는 지 남편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들이더라.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도 어머님 남편분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드셨어요? 저한테 가정교육 운운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이야말로 기본 예절 교육을 다시 배워오셔야겠네요. 아드님이랑요? 이혼하자고 제 멋대로 통보하더니 이제는 엄마까지 불러들여서 뭐가 어째? 야, 너는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놈이냐? 야,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한 거야? 야, 나 네 남편이야. 아직까지는 네 남편이라고.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야라는 소리를 함부로 해. 지랄 똥 싸고 자빠졌네. 하여간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이었다니까요. 이랬다 저랬다 지네들이 이혼을 나한테 요구하면서 하는 말은 아주 그냥 다 맞는 말이고 제가 나가라고 하는 건 개소리다 이거죠. 저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핸드폰 꺼내들면서 이혼이고 나발이고 경찰서 가서 아주 끝을 보자고 했습니다. 내 말이 틀려요? 나는 어차피 그쪽 네들이랑 더 이상 대화할 생각도 없고 이미 너랑은 이혼할 거로 마음 먹었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러 더 실랑이를 해? 내가 미쳤다고? 야, 너 지금 엄마 앞에 두고서 뭐 하자는 거야? 와, 얘가 이렇게 막 나가네. 엄마, 나 여자한테 손 대도 돼? 와, 이 집애가 오늘 진짜 혈압 오르게 하네. 저는 어차피 우리 서로들 대화할 생각들도 없는 것 같은데 뭐하러 실랑이 하냐면서 시간 낭비하냐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저보고 자기 엄마 앞에서 뭐 하는 거냐 지랄을 해대길래
저 그대로 소금 한 바가지 들고 나와 끼얹어 버렸습니다. 소금 눈에 들어간 것 같다고 그 나이 처먹고 지 엄마한테 발 동동 구르면서 쇼를 하는데 아주 볼만했다니까요. 착한 시동생한테는 미안하지만 하필 외출해서 나갔다 하필 또 그때 들어온 시동생도 나가달라고 했어요. 도련님, 내가 도련님한테는 아무런 악감정 없는 거 아시죠? 근데 도련님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제가 도련님 형이랑 이제는 진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아서요. 도련님도 같이 나가주세요. 야, 네가 지금 미안하다고 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나. 미안하다는 말을 나한테 해야지 저 자식한테 뭐하러 하는데. 화나 진짜 돌겠네. 나 지금 너 때문에 눈 실명될 수도 있어. 알아? 어디서 소금을 끼얹어. 야, 그 정도로 실명되면 나한테 말해. 내가 아주 뭐든 해줄 테니까. 엄살은 지랄이다. 물론 시동생한테는 전혀 악감정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랑 첫 달 월세를 제가 좀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과 저는 그쯤 되니 뭐 끝장 보겠다고 서로 덤벼들고 난리도 아니게 되었죠. 그리고 이혼 소송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역대급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길고 긴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이유라는 건 이것이었답니다. 건물 관리를 하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인간이요? 저희 부부랑 시동생이 같이 살았거든요. 시동생한테 다 떠넘겨 놓고 지는 뒤에서 한량짓거리나 하고 다닌 거예요. 뭐야?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아?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가 없는데 내가 변호사님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사실 건물 관리를 남편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다고 밝혔어요. 저와 남편의 변호사 총 4명이서 마주했던 날 말입니다. 남편놈 변호사님도 꽤나 당황했더라고요. 남편놈이 변호사님한테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거죠. 지가 건물 관리도 하고 가정에 이만큼이나 기여를 했는데 와이프가 건물 소유권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안 주려고 한다 하면서 말입니다. 거기서 남편 변호사가 남편한테 왜 말 안 해주셨냐고 물었다니까요. 원망이 섞인 말투로 말입니다. 남편 놈은 결혼 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다가 결혼 초부터 건물 관리를 주로 자기가 했으니 재산 분할을 5대5로 분할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거겠죠. 미친 인간. 하지만 남편이 몰랐던 사실이 있던 거죠. 남편은 자기가 건물 관리를 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무명 만화가인 남편 동생이 관리했다는 사실을 그걸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 그 인간 당황한 표정이란 아주 전국적으로 송출하고 싶었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겨우 지났을 때 그때부터 계속 그냥 한량짓거리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솔직히 이혼 얘기 꺼내는 거? 그거 꺼냈어도 제가 골백 번은 더 꺼냈어야 해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저 말이 맞거든요. 남편이라는 인간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직장에서 잘렸었어요. 회사 근태 안 좋고 동료들이랑 자꾸 부딪혀서요. 그때는 저도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었던 때라 남편이 그저 안쓰러웠죠. 그래서 남편이 직장을 새로 구하는 그 백수 기간, 구직 기간 동안 저는 남편한테 건물 관리를 맡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오늘 여기서 정말 솔직히 말하고 갈게요. 저요? 남편이 언제 취직하나 처음엔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꼼꼼히 관리하는 것 같고 입주자들 사이에서 건물 청소도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건물 관리하기도 바쁘겠다 싶어서 그대로 놔둔 거였죠. 그래서 건물 관리를 남편 놈이 아닌 시동생이 한다는 그 사실을 저는 초반에는 아예 몰랐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3년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나 지금 당구 치고 있어. 그렇게 급하면은 위에 올라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은 꼭 나 일 있을 때만 이렇게 전화해서 사람 찾더라. 나도 좀 쉬자. 응? 하루 온종일 건물 관리하느라 힘들어 죽겠구만. 아주 노는 꼴을 못 보지? 그런 게 아니라 아휴 말을 말자. 알았어 끊어. 당구 좀 그만 치고. 남편 놈은 아주 백수가 자기 체질에 맞는 사람이었죠. 아주 그냥 어떻게 된 게 회사 생활할 때보다 더 거드름을 피우고 그랬었다니까요. 당구장에 꿀을 발라둔 건지 허구한 날 당구장. 진짜 답 없는 행동의 연속을 보였죠.
그게 진생 꼬이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겁니다. 제 당구 치느라 바쁘다고 알아서 하라길래 집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나서 하는 수 없이 잠시 시동생 층에 올라가서 컴퓨터를 쓰게 되었죠. 남편 동생에게는 카톡으로 컴퓨터를 좀 쓰겠다고 말하고 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컴퓨터 바탕화면에 월세 등등 건물 관리한 내역을 정리해둔 엑셀 파일이 컴퓨터에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그걸 열어보았고 저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항상 보고했던 건물 관리는 사실 남편 동생, 시동생이 했던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형, 이거 형수한테 보내기 전에 형이 한 번 더 정확히 훑어는 봐야 할 것 같아서 아무리 별거 아닌 내용이라고 해도 형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하니까. 야, 내가 알아서 해. 너는 파일이나 보내놔. 그리고 네 형수한테 용돈 좀 더 달라고 해서 나한테 보내라. 네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더 줄 거야. 10만 원만 보내놔라. 시동생의 PC에는 자동 로그인 기능이 있어서 남편과 시동생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도 볼 수가 있었죠. 참, 그제야 저는 중간중간 의아했던 사실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건물 관리를 맡기고 나서부터 의아했던 게 좀 있었거든요. 남편이 컴퓨터 하는 걸 정말 죽을 만큼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영업직 했었어요. 그 사람 하는 일, 계약서 같은 그 단순한 문서도 제가 워드로 작성해서 해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잘리고 건물 관리 맡으면서 저한테 그걸 엑셀로 정리해서 주길래 그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남편에게 물어봤었죠? 컴퓨터 하는 거 질색하는 사람이 뭘 이렇게까지 하냐고 말입니다. 하여간 그 인간 순발력은 좋아서 어찌나 잘 둘러댔는지 몰라요. 아유, 나도 염치가 있지. 싫어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 내가 우리 소미도 잘 돌보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건물 관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은 일절 걱정 안 해도 돼. 그 인간이 뭐 저한테 염치가 있지. 자기가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나요? 그렇게 둘러댔었는데 아무리 염치를 찾는다 해도 그게 지가 월급 받으면서 일할 때도 서류 귀찮아서 나한테 맡겼던 인간이 역시나가 역시나고 그럼 그렇지. 그리고 시동생 카톡 보면서 알았던 건데요. 남편 놈이 저한테 딸내미 밥을 손수 다 해서 먹였다고 했거든요. 아이 반찬을요. 그런데 그것도 시동생한테 시켜서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 반찬통에 옮겨 담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증거 인멸하겠다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용기는 저 멀리까지 가서 버리고요. 결국은 시동생이 집안 살림 관리며 서류까지 다 작성했던 겁니다. 게다가 왜 세입자들이 한 말을 듣고 좀 위화감이 들었는지도 이해가 되었네요. 제가 앞에서 저희 남편이 건물 청소도 열심히 한다고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소문났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건물주긴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시간 날 때 일부러 건물주라는 걸 밝히지 않고 이 건물에서 장사하는 건 어떠냐고 떠보기도 했었거든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자주는 못했고 정말 어쩌다 한 번이었지만 말입니다. 아유, 이 건물 진짜 괜찮아요. 건물주 두고서 사람들이 건물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월세 올린 적 없고 건물 관리 잘 해주고 뭐 이상 있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수리해주고 웬만하면 여기서 장사 계속하는 게 좋죠. 아, 그래요? 하긴 여기 건물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요. 우리가 이전에 새들었던 건물은 관리인이 너무 참견도 많이 했는데 여기는 관리인분이 묵묵해서 참 좋아요. 저는 그렇게 잠입 비슷하게 지내면서 세입자들과 대화를 자주 했었네요. 세입자들이 어려운 점이 없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세입자들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세입자들이 장사가 잘 돼야 제가 갖고 있는 건물 가격도 오르는 거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떠보면 건물 관리인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입주자들한테 전해야 할 말이 있으면 남편이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말했다고 했으니 당연히 세입자들도 제 남편 얼굴을 알고 있으려니 싶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그 문장이 유독 걸렸었어요. 말 없고 조용한데 묵묵히 자기 일하는 모습이 멋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에 제가 갸우뚱하긴 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영업직인 만큼 부침성은 좋은데
조용하고 묵묵히 일한다라? 기본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도 뭐 상가 세입자분들 생각해서 일할 때는 별말 안 하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아유 이제 조금씩 퍼즐이 딱딱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반성 많이 했죠. 어떻게 이걸 이 오랜 기간 동안 모르고 지금에서야 알 수 있는지 말이에요. 건물 관리를 남편한테 온전히 맡겨놓고 신경 안 쓴 내 잘못이다.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보고를 받긴 했지만 월세 잘 받거나 건물에 뭐 이상 있거나 이런 것만 체크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모든 진실을 알아버렸을 때쯤 컴퓨터 좀 쓰겠다는 제 카톡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라 집에 뛰어온 시동생은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었었죠. 도련님, 이거 대체 뭐예요? 도련님이 저한테 있는 그대로 다 말해줘요. 이거 다 도련님이 한 거 맞아요? 도련님이 건물 관리까지 하고 이거 서류 작성까지? 아휴, 그럼 그동안 용돈 부족하다고 한 것도 그 인간이 도련님한테 시킨 거예요? 형수, 그게요. 제가 형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야 했던 거 아는데 형이 워낙에 싫어할 것 같아서. 형수,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형한테는 아무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가 다 말할게요. 저는 시동생을 보고는 이게 무슨 일인 거냐? 사실대로 말해달라 진실을 요구하며 물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파리처럼 자기 손을 싹싹 빌면서 저한테 제발 자기 형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자기가 빌부터 선다고 구박을 하는데 이거라도 해야 면목이 설 것 같다고 말입니다. 형수, 저 관리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세입자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아요? 형수,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던 대로 할 테니 형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형수도 형이 저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아니 도련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왜 도련님이 벌벌 떨 일도 아닌데 그래요. 아니 내가 기가 막히고 도련님한테 미안해서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남편이 자기 동생을 거의 하대를 넘어서 막대했다고 했잖아요. 시동생이 갈 곳이 있는데도 저희 집에서 신세 지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자기도 경제적 독립 못하고 결혼한 형 부부한테 신세 지는 게 얼마나 눈치 보였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형한테 길을 못 펴는 시동생이 불쌍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용돈도 시동생한테 몰래 주고 있었고 말이죠. 남편 놈이 그걸 알고서는 자기 동생한테 네 형수한테 돈 더 달라고 해라 그따위 짓을 한 거였네요. 사색이 되어서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시동생을 보는데 저도 마음이 약해졌죠. 뭐 그래서 비밀을 지켜주겠다고는 했어요. 대신 제가 시동생한테 관리해주는 거 월급으로 형 몰래 주겠다고 했어요. 시동생은 물론 거절했지만 나도 이래야 마음 편안히 받아달라고 했네요. 그렇게 저와 시동생 사이에 비밀이 생긴 거죠. 저는 그 뒤로 남편 보고 건물 관리도 하고 돈 얼마를 벌든지 상관 안 할 테니 소기업이라도 취직해라. 그것도 못하겠으면 막일이나 알바라도 뛰어서 돈 벌어오라고 했어요. 솔직히 얼마나 괘씸하냐고요. 자기 동생한테 일 다 떠넘겨놓고 마치 자기가 한 척. 그게 너무너무 괘씸했습니다. 뭐? 나 지금 건물 관리하면서 일당백으로 생활하는 거 몰라? 건물 관리에 살림에 소미 육아까지. 나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그런데 나보고 나가서 막일이라도 하라고? 당신 나 없으면 이 건물 잘 돌아갈 것 같아? 내가 돈을 써서 사람을 고용하든 알아서 할 거고 소미 돌보는 것도 이모님 구하면 되는 거니까 당신은 나가서 돈 벌고 사회생활 하라고. 내가 돈 많이 벌어오래? 그거 아니잖아. 얼마가 되었든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 생활 좀 하라고. 뻔뻔한 인간. 제가 나가서 취업하라고 하니까 지가 건물 관리한 척 저한테 앓는 소리하고 뭐 힘들다니 유세 부리는데 아유 마음만 같아서는 건물 관리하는 거 네가 안 하는 거 안다고 확 고사질 해버리고 싶지만 시동생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마음 약해져 못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는 저 때고 이제는 이제 아니겠어요? 이혼할 것이니 진실을 숨길 필요 없는 것이고 저는 사실 네가 아니라 시동생이 관리한 거 한다고 폭로하는 걸 선택한 거죠. 시동생한테 시키고 사실 너는 놀았던 거 다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아니야? 아니냐고?
내가 말한 거 다 맞지? 네 동생 컴퓨터에 있던 파일도 내가 다 갖고 있어. 야, 그럼 그렇지. 너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어? 네가 집에서 애를 보기를 했어. 집안일을 하기로 했어. 그나마도 건물 관리라도 하면서 네 역할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동생한테 넘기고 너 그냥 나한테 기생한 거 아니야? 그런데 뭐를? 뭐 건물 명의를 뭘 해? 애가 어릴 때는 이모님 고용해서 그분이 아이 봐주고 집안일도 다 해줬고 애기 초등학교 들어가서 집안일은 3일에 한 번 정도 사람 부르고 저녁 같은 건 밥도 사 먹었어요. 그 인간이요? 집안일도 기여한 부분이 없고 건물 관리도 시동생이 한 거죠. 그뿐이게요. 그 당시 건물 대출금도 남편이 갚는데 기여한 부분 전혀 없고 제 돈과 건물 월세로 갚았으니 남편이 재산 분할을 받을 가능성이 불리해진 거죠. 아니 그냥 그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아이 그래도 이건 아닌 거지. 나 소미 아빠야. 내가 애 아빠인데 내가 왜 집에 귀여운 게 없어. 그 똥꼬집 부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여기서 나누고 끝내자고. 애 아빠면 뭐 네가 애 아빠로서 뭐를 했는데 허구 내 동생한테 일 다 떠넘겨 놓고 나가서 당구 친 거? 아니면 뭐 딸내미 학교 친구들한테 네가 뭐 밥을 사주기를 했니? 아니면 소미 데리고 주말에 나가기를 했니? 네가 한 게 대체 뭔데? 밥만 축냈지. 그 인간 지가 한 업적이라고는 건물 관리인이 그걸 들이밀면서 지가 기여했다고 개소리를 짓거린 건데 제가 시동생 통해서 이미 증거 다 찾아버렸으니 뭐 어쩌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변호사 선임해 놓고서도 어쩌네 저쩌네 하다가 결국은 그 인간 저한테 이혼 취소하자고 했었습니다. 저기, 아니 내가 그냥 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었어. 그렇잖아. 당신한테 용돈 받고 사는 거 민망하기도 하고 남들한테 쪽팔리고 그래서 내가 그냥 자존심 회복하려고 욕심 좀 냈다. 그래. 그렇다고 자기도 나랑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뭘? 미안한데 나는 이미 네 그 거지 같은 인성 받고 네 엄마가 내 가정교육 운운한 순간부터 오만정 다 떨어졌거든. 야, 너 말을 그렇게 할 거야?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그리고 너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나한테 야, 너 하기만 해.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나한테 용돈 받고 사는 거 민망하고 남들한테 쪽팔린 거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직장 구하라고 했을 때 돈 상관없이 사회생활 하라고 네 뒤에서 내조하고 도움 줬을 때 그때 비전 있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직장 다니고 돈 벌어오고 했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 더 길게 소리하고 싶지 않아서 팩트만 탁탁탁 내던지고 대화의 맥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있죠. 더 구질구질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인간 제가 자기 말에도 이혼 생각 안 굽히니까 애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애를 보나마나 제가 데리고 갈 것 같은데 자기는 애 없이 못 산다고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애 양육비 받을 생각 없으니 말 나온 김에 애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친권 포기하겠다고 할 테니 자기한테 각서 하나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애 양육비 자기한테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참 끝까지 구질구질했죠. 이게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있는 친자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 인간이 몰랐었겠죠? 저도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인간한테 내 자식이랑 연되는 건 다 막고 싶어서 한 말이었어요. 물론 알고 있었죠. 친권을 포기한다 말을 하고 각서를 쓴다고 해도 면접 교섭권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또 저 역시도 그 인간한테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 대단하다. 결국은 소미 얘기 꺼낸 게 너 돈 쓰기 싫어서 그런 거네? 아이 돈 쓰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에 깔끔하게 하자는 거지. 그래 깔끔 좋지. 나는 너랑 내가 이혼 도장 찍는 그 순간부터 아예 서로 몰랐던 사람처럼 생사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싶어. 물론 그 인간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고 저도 능력 있기에 양육비 받을 생각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없었어요. 그 인간이 정말 아이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제가 저런 말을 했을 때 길길이 날뛰며 친권이 왜 포기가 되냐 이러면서 더 찾아봤어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인간은 그냥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결국은 그 인간 마지막까지도 뭐라고 하나 지한테 마이너스 되는 거 싫어서 저한테 쇼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인간 내 새끼한테 아빠 소리 듣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요구하는 양육비 청구 안 하겠다는 그 각서 당장 써준다고 후려 갈겨졌고 그놈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그 인간 그 뒤로도 아이에 대한 미련이 아예 없었던 건지 친권 포기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관계가 사라지는 거 아닌 거 아니냐? 내 자식 얼굴 보고 싶으니 보여줘라. 이런 요구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죠.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전 시동생이 저한테 한번 연락했었었네요. 시동생도 제 건물에서 나갔다고 했었잖아요. 그 뒤로 좀 미안하고 걱정스러웠는데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이 형수가 월급 준 걸로 다달이 모아 저축한 돈으로 한동안 일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었고요. 또 형수가 내준 보증금으로 방도 얻었기 때문에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유,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작품에 집중해야 하는 일인데 저희가 그렇게 돼서 그게 제가 죄송스러웠네요.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수가 결단 내려준 덕분에 저 이제 정식으로 원고 연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동생을 통해 듣게 된 소식인데 전 남편은 일용직이나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경력은 변변찮으니 취직도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된 거죠. 건물 경비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라도 하고 싶다고 취직하고 싶다고 징징댄다더라고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할 때는 그 건물 관리하는 거조차 귀찮다고 지 동생한테 맡긴 주제. 이제 끈떨어진 신세가 되니까 건물 관리나 경비 일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술 마실 때마다 그렇게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지 신세 한탄을 한대요. 물론 전 시동생은 제가 자기 형과 이혼한 걸 계기로 자기도 뭔가를 깨달은 것인지 자기 형한테 거세게 뒤집어 엎고 나서 자기 형이랑 연 끊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자기가 다달이 돈 벌고 하니 되려 자기 형이 추근덕거린다더군요. 참 뻔뻔해요. 형이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형 모른 척하냐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형이 아니라 형수가 해줬던 거니까 양심 좀 챙기라고요. 무튼 형수 정말 감사했다고 전화드렸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 시동생이 잘 되었다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 남편은 남한테 얹혀서 지 인생 살아가려다 완전 나가리 나게 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일평생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 하나 없이 엄마한테 자기 동생한테 저한테 온통 자기 인생을 남한테 맡겨놓고 살았으니 지금과 같은 파국을 맞이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려나요? 인생 잘 살아야 한다는 거 제가 전 남편 통해서 배웠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교훈을 얻으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